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도 조금 더 동탄 이 신도시 안에서 어느 곳에 내가 거주를 해야 될까, 이런 기준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안녕하세요, 내 집 찾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동탄 이 신도시의 집값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모습도 봤고, 그리고 어떤 인프라를 갖고 있는지도 한번 들어보셨고요. 매력적으로 느껴지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내 집을 찾을 수 있을까? 이거의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돈입니다. 현실적으로 참 그래요. 돈이 있어야지 진짜 내 집을 찾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저도 참 이거에 대해서 최대한 적게 얘기를 하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동탄 이 신도시에 관심이 있다면은 이 영상을 가장 집중해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동탄 이 신도시의 전반적인 집값들을 이야기해드리면요, 동네가 꽤 넓어서 집값이 조금씩 달라요, 지역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신도시여도 서너 파트 정도 나눠서 이제 알려드릴 건데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도 조금 더 동탄 이 신도시 안에서 어느 곳에 내가 거주를 해야 될까, 이런 기준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동탄으로 이사 가고 싶다 이렇게 해도 규모를 보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생각해 보기에는 너무 막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좀 세분화시키기에 앞서서 지금 동탄 이 신도시의 현재 상황을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2020년 7월 기준으로는 지난 6월 달부터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됐습니다. 투기 과열지구 지정되면요, 9억 이하의 집에서는 대출받을 수 있는 비율이 50%에서 40%로 줄어들고요. 그리고 9억 이상의 집은 대출받을 수 있는 비율이 30%에서 20%로 줄어들어요. 동탄 이 신도시에는 비중이 전반적으로 9억 이하의 집들이 많기 때문에 대출 비중이 50%에서 40%로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면은 자금 조달 증빙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이런 게 좀 골아프죠. 사실 내가 썼는데 통과가 될지도 모르겠고 또 안 돼도 상당히 골아파지는 그런 결과가 났습니다.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게 그런 요소들이 좀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들한테 허락받고 구매를 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DTI로 조금 변화가 있는데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이죠. 이건 소득은 각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앱의 계산기로 좀 간단하게 해보시고, 실제로 좀 정확한 퍼센테이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은행에 가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동탄 이 신도시의 북쪽 지역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북쪽 지역이라고 하면은 어딘지 잘 감이 안 오시죠? 조금 더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저 영천동 지역을 이번 첫 번째 순서로 한번 담아봤어요. 영천동 지역은 동탄 테크노밸리 같은 회사들이 들어와 있는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11자 상가 주변에 주거 지역이 있습니다. 주거 지역은 많이 개발이 되었고요. 테크노밸리 쪽은 지금도 열심히 발전하는 중이에요. 이 테크노밸리 주변의 아파트들이 조금 더 저렴하긴 한데 미래에 또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건 장점이긴 합니다.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11자 상가 주변을 보면은 아파트 값이 절대 저렴하지 않아요. 아파트들 대부분이 다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 동네 모습에서 그렇게 딱히 바뀔 만한 요소가 없어요. 그리고 또 영천동 일대의 특징이라면은 서울 방향 기준으로 했을 때 아무래도 서울로 가시는 분들이 많죠. 고속도로 IC가 상당히 가까이 있다는 건 장점입니다. 타 동탄 이 신도시 지역에 비하면 고속도로 진입이 매우 수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 갖고 다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메리트로 다가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가격을 좀 얘기를 해보겠는데, 가격을 조사해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제 유튜브의 제목, 내 집 찾기. 과연 이 동탄 북부 지역에서 내 집을 찾을 수 있을까? 참 현실적으로 이런 물음표를 던지면서 가격 보고 저도 조금 당황하긴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비싸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내 집을 찾는다 이런 점에서 쾌적한 곳에서 현실적인 집값을 지불하고 산다, 이렇게 했을 때 동탄 신도시 한번 찾아보지 않을까 싶은데, 평당 가격이 거의 1,600만 원에서 2,600, 2,700, 3,000 이 정도 사이에요. 거의 한마디로 같은 영천동 안에서도
평당 가격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요. 아파트마다 말이죠.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거는 동탄역과 가까울수록 아파트가 좀 더 비싸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동탄역이 향후에 동탄 신도시의 중심지가 될 그럴 플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동탄역에서 먼 아파트 단지가 저렴하냐? 그런 것도 꼭 아닙니다. 이 메이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나 봅니다. 좀 우리한테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들 있죠. 그런 아파트들 보면은 여기서 뭐 딱 어떤 아파트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아파트들 보면은 동탄역에서 거리가 좀 있는데도 생각보다 평당 가격이 높습니다. 주로 이제 아파트들 보면은 크기는 한 30평대 아파트? 한마디로 젊은 부부와 아이 하나 있는 그런 가족들이 살기가 적합한 크기의 아파트들이 많고요. 의외로 40평대가 넘어가는 아파트들은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 영천동 지역에 재미있는 점이 있다면은 바로 퍼스트파크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는 동탄 이신도시 계획이 될 때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한 2003년도 이쯤에 만들어졌을 거예요. 타 아파트보다 12, 13년 정도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이 아파트는 그래서인지 몰라도 조금 더 저렴해요. 왜냐면 이 동네 대부분 아파트들이 2016년 이후로 만들어져가지고 2019년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제 분양 예정인 것도 있습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분양 인기도가 좀 떨어질 걸 감안해서인지 분양이 좀 밀린 곳들도 더러 보였습니다. 영천동 지역에서 이용할 만한 상권은 11자 상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11자 상가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밥 먹으러 가거나 버스를 이용하러 갈 때도 편한 편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저의 의견을 하나 이야기를 하면은 영천동 일대에도 일부 아파트들이 어딘지 정확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아파트 타이틀에 동탄역 땡땡땡 아파트 이렇게 돼 있어요. 말만 들었을 때는 동탄역 가까이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무리를 감안해야 돼요. 동탄역하고 딱 붙어 있지가 않습니다. 영천동 지역 전체가 이렇게 동탄역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치동천 가까이에 있는 아파트들이나 동탄역까지 그냥 좀 어렵지 않게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사람에 따라 모르겠어요. 좀 거리가 있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마디로 퍼스트파크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몇 년도에 지어졌는지 이런 게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다 지어진 게 한 2, 3년 차이면은 다 고만고만 하다 보면 되죠. 너무 오래되거나 너무 새 아파트도 아니기 때문에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진 않아요. 확실히 제가 봤을 때 브랜드 인지도와 동탄역과의 접근성 이 두 가지가 영천동 지역 아파트 값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곳은 테크노밸리가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테크노밸리에 가까운 아파트들은 이런 점도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래도 회사들이 몰려있는 곳이다 보니까 저녁 되면은 좀 공동화 현상이 좀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이 좀 없다는 거죠. 서울에서는 지금 공동화 현상 일어나는 곳들이 많아요, 밤에. 이런 거 보면은 약간 좀 어린애들 기준으로 하면은 동네가 조금 무서울 수도 있어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런 점도 신경 쓰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천동은 또 화성하고 용인의 경계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영천동 최북단 지역의 아파트들은 반대편 쪽을 보면은 용인시 땅이거든요. 이쪽은 한마디로 개발이 안 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망이 이렇게 신도시와 같은 전망이 아니라 옛날 이 동탄 주변 동네의 그 전망이다. 이런 점도 감안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는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는 게 꼭 베란다나 다용도시를 통해서 어딜 봤을 때 신도시 느낌이 나는 것도 선호할 수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옛날 동네의 경치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지금까지 동탄 이신도시의 북쪽 지역 집값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감이 좀 오시나요? 평당 가격 위주로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 그만큼 또 20평대 아파트도 있고 30평대 아파트도 있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너무 얘기해야 될 가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토대로 관심 있는 분들은 부동산에 의뢰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동탄 이신도시의 다른 지역의 집값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저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